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미팅할 때 선언하시겠습니다. 미팅? 네. 쌤 미팅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선언하는 미팅이라는 게 막 남녀끼리 짝꿍에게 미팅하는 게 아니라 아, 회사에서 회의를 보통 미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학원 회의도 해요? 저희 미팅이에요, 저희 학원? 네, 학원에서 하죠. 웬만하면 모든 조직은 다 미팅이라고 하죠. 쌤 근데요, 저희 이제 7월부터 바뀌잖아요, 수업. 그렇죠. 방식이요. 네.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거죠. 선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뀔 거라서 왜냐면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고 기존에 다른 선생님도 가시고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안 하냐. 선생님 확정적으로 하시는 수업이 있어요, 저희 수업에? 선행이랑은 좀 무관한데 일단 여기에 계신 하진이하고 지아 같은 경우는 저랑 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영상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대비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7월 때부터. 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는 거는. 근데 그 면접 대비가 통합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나눠서 진행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근데 쌤 면접 때문에 하시는 그래도 거예요? 나는 네. 확정이니까 다행이다. 아, 조용히 좀 해. 그럼 동준쌤이랑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면접 대비 수업은 제가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어요. 아, 그럼 쌤이 그냥 통합으로 13명 다 맡을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시켜야 하겠죠? 우선은 두 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얼마큼 해왔습니까? 저 근데 야, 저희 노력은 했어요. 저 집합은 아예 모르겠어서 했는데요. 그 뒤에는요 조금 풀려고 해서 한 정확하게 10문제 정도 풀고. 근데 예제는 다 풀었어요. 예제는 같이 풀었다. 아니야. 좋습니다. 두 분은 일단 집합 쪽 부분부터는 네. 어차피 이제 그 효린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잘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약간 서로 부족한 거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오늘이 기말고사 전 마지막 선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아마 그때 다른 그냥 시험 직전에 대한 지난번처럼 토요일에 와가지고 그 문제 3회차 풀고 가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거의 시험 직전이니까. 그래서 오늘 선행 한번 하고 만약에 A형이 다음 주에도 선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할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133쪽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01번부터 22번까지 문제를 쭉 풀 겁니다.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풀이 과정 안 푼 문제에 대한 거는 풀이 과정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2주 정도의 기간을 드리면서 숙제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답 좀 잘 할 수 있어요. 아, 고맙네. 자, 먼저 답부터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순서랑 계실 거니까. 답부터 한번 불러드리면 1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1342, 1342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를게요. 3, 126까지 48, 1. 3, 126까지 48, 1. 9번 말씀드릴게요. 8, 144, 2, 3. 8, 144, 2, 3. 13번부터 말씀드립니다. 5, 5, 4, 24. 5, 4, 24. 그 다음에 혹시 하신 몇 번까지는? 아 그냥 다 불러드릴게요. 네, 17번은 2의 6승계, 18번은 22명, 19번 29명 4. 2의 6승계, 22명, 29명 4. 2의 6승계를 32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 64구나. 64라고 써도 됩니다. 18번은 몇 거예요? 22명. 아니에요. 맞았어요? 아니, 찾았어요. 저 근데 19번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21번은 14, 22번 2, 14, 2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에 주어져 있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1부터 30까지에 대한 자연수. 그래서 이때 이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이 f의 a 값이 우리가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6의 배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연습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생각하는 게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습 문제 1번에서 f의 a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이 식 중에서 이미 6의 배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조금 간결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얘 보시면요, 우리가 6의 배수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a 더하기 10을 보시면 a 더하기 10은 a 더하기 4 더하기 6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6이랑 곱해지는 a 더하기 1은 몇의 배수예요? 6의 배수. 그치?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얘는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4 그리고 6에 a 더하기 1 이렇게 나눴을 때 뒤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앞에 이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4만 6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4가 6의 배수가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의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1이 6의 배수이다. 다음 두 번째 a 더하기 4가 6의 배수이다. 그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한 수가 6의 배수이냐, 그러니까 뒤에 수가 6의 배수이냐 이렇게 생각해 주지만, 6의 배수를 만든다는 거는 만약에 6의 배수가 두 가지로 쪼개져서 하나는 짝수, 하나는 3의 배수면 그건 몇의 배수예요? 그것도 6의 배수지. 그치? 그래서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생각을 하셔야 해요. a 더하기 1이 2의 배수. 그러면 a 더하기 4는 3의 배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얘가 3의 배수일 때 그 반대인 a 더하기 4가 2의 배수. 이 상황들을 각각 모두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겹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번하고 겹치는 i는 지금 1번하고 겹치는 i는 3번이랑 겹치게 되고요. 2번하고 겹치는 i는 4번하고 겹치게 돼요. 자, 그것부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a 더하기 1이 6의 배수다, 이런 식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얘에서 a 더하기 1은 6, 7다 이렇게 놓고 a에 대한 성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6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5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는 6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5인 수 5, 11, 17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계속 60 돼야지. 그래서 그게 1부터 30까지 몇 개가 있느냐, 그거 세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보면은 얘는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a 더하기 4가 6의 배수인 거예요. 그러면 a는 6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수 2, 8, 14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얘도 결국에 이렇게 되면 5개가 나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드리고 개수 세는 거 약간 하나하나 세는 걸로 푸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하나하나 세는 걸로 풀게 되면요, A 범위가 만약에 1부터 30이 아니라 1부터 999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 하나하나 언제 다 쓰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지금 결국엔 a가 6t-1꼴인 거잖아. 네. 그치? 얘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 30까지 돼야 된다.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t의 범위가 나오겠지? 네. 그치? 3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t가 6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t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t는 자연수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0이 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0이 되면은 a 더하기 1이 0이라는 건데 안 돼요. 그치. 그것까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여기서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개수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등식으로 풀게 되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999가 돼도 풀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도랑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2026년도니까 만약에 A 범위가 1부터 2026 이렇게 주겠지. 그치? 그런 식의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렇게 개수를 세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3번하고 4번을 생각하는 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자, 3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 먼저 A 더하기 1이 2의 배수인 거를 2t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A 더하기 1이 2t면서 A 더하기 4도 3의 배수해야 되는 거지. 그럼 보게 되면은 이 2t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나올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t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앞에는 2가 짝수니까 t 더하기 2가 3의 배수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때 이 t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어야지 3의 배수가 될까요? 0. 1. 1이어야지. 그치? 그래야 여기 2가 더해져서 사라지잖아. 네. 그럼 볼게요. t는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2배를 한 게 a 더하기 1이에요. 그치? 그러면 요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는 2배에 3k 더하기 1에서 빼기 1인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거는 6k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네, 이거 잘못 대입했다. a가 2t, a 더하기 1이 2t니까 a 더하기 4는 2t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인 거죠? 그치? 이해되시나요? 네, 1 넘겨서 2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보시면 2t 더하기 3이고요. 애초에 더하기 3이 3의 배수지? 그러면은 얘 자체가 몇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면 2t가 3의 배수라는 얘기는 2t 자체가 애초에 몇이라는 거야?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짝수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그게 뭐예요? a 더하기 1이 6의 배수다. 1번이랑 똑같이. 그치?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a 더하기 1이 3의 배수여서 3t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3t 빼기 1에다가 더하기 4가 2의 배수여야 해요. 근데 얘를 잘 보면 3에서 t 더하기 1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말 뜻은 얘가 짝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t 더하기 1이 짝수여야 돼. t는 그럼 무슨 수야? 홀수. 그치? a 더하기 1이 3의 배수이면서 홀수여야 해요. 그러면 a는 (2k-1로) 쓸 수 있고 a는 3에 2k-1에다가 빼기 1 해서 6k-2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6k-2라는 얘기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혜린아? 6k-2라는 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거예요? 2.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일 때는 혹시 모드라는 개념 배웠나요, 우리? 네.
모드에서 나머지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나누려고 하는 이 숫자에서 그 나머지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가요. 그치.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거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지만 그 상황 중에서 겹치는 게 각각 두 가지씩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K-3 미안하다. 그럼 잠깐만. 그냥 얘랑 똑같네. 맞아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네요. 그럼 이거. 그치? 그럼 여기서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습 문제 1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각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집합에서 특히 연습 문제 초반이 좀 많이 어려워요. 생각을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 앞부분이 조금 막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헤매셨겠지만 뒤로 갈수록 특히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그리는 문제들은 좀 약간 쉬울 거거든요. 제가 금방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원래 이 교과서에서 집합에 대한 목적은 약간 그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내는 것까지가 일단 제가 기대하는 목표치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잘 풀고 정답답이 유추해냈다면은 일단 내가 1차적인 목표치를 달성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수업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는 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왜 오늘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 설명이 들었구나. 오늘 설명이 누가 하시던 거예요? 진행을? 쌤이랑 공부 중이에요. 혹시 주영이하고 하진이가 오늘 설명이 들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다 들으셨어요? 진짜? 오늘 설명인지 몰랐어요? 하진이는? 내가 얘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다른 과학고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핸드폰 짚고 놓으세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별인가요? 안 봤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다른 학교에 대한 다른 과학고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근데 또 내용이 똑같은 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어. 너무 그 근데요, 자소서를 봤거든요. 그 약간 예시 양식. 근데 자소서에 문제 푸는 걸 써야 해요. 근데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어서 그럼 저 선생님 자소서 그 쓰신 말 안 들어와요. 저요? 네. 네, 저는 왜요?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전공도 아니고. 선생님은 과학부 입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었을 때 입시랑 요즘의 입시가 달라요. 근데 그건 누가 해요? 그 자소서 이런 거요? 네. 자소서 특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실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러면 3시간 동안 수업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수업을 누가 구성하고 누가 진행하시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확실한 답변은 아니에요. 네. 실장님이 수업 실패적 있어? 없어. 그래서 막 여러분들 실장님께서 생기부 상담하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걸로 자소서도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7월달에 확실하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근데요 그 특강 날짜 변경되는 게요 7월 6일부터로 나와 있었는데 네. 그럼 저는 시험이 7월 7일인데요. 그 시험이
그 주영이는 언제 많이? 기말고사 2, 3. 2, 4.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일단 문제,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 효린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시험이 늦게 끝나는 학생들도 대비해서 일단 7월 6일부터 이제 시험 그 주에 해당하는 수업은 그냥 좀 가볍게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리플레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리뷰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지식들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OT 형식으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 공부 때문에 못 따라온 학생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효린이하고 다른 학생도 있거든. 그래서 못 따라온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이 조금 가볍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가볍게 진행되니까 저 빠져도 되겠죠? 이러는데 빠지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무섭지도 않으면서 무서워하면 좋아. 자, 연습 문제 2번은 진짜 간단합니다. 연습 문제 2번은 그냥 집합의 탈을 쓴 2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정식좀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개수가 한 개예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요. 네. 얘가 지금 x를 구하는 거지.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한 개. 그럼 x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중근. 그치. 그러면 판별식. 그치? 그래서 얘 그냥 판별식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제가 짝수근의 공식 그냥 짝수근의 판별식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요거 풀 거예요. 네. 네, 끝났습니다. 근데 네. 이가 1이었고 X를 쌓아줘가지고 답이 한 개가 나왔어요. K가 1이어도 아, 그럼 답이 한 개가 나왔어요. 잠깐만. 아, 제가 이걸 놓쳤네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럼 이거 답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가 그러면 정답이 그러면 4번 나오셨죠? 네, 맞아요. 요 연습 문제 2번 정답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까지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2차 방정식만 얘기해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1차 방정식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도 근이 한 개인 거지?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0인 순간, 즉 K가 1이 되는 순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 K 인수분해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의 합 바로 나오잖아요. 근각의 정의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의 합, 알파, 베타가 나오면은 1 이렇게 나오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표현하느냐, 이게 핵심의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AN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원래 절대값을 푸는 거는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 이 두 가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거리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 이내에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 그거 막 구분해가지고 n분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내면 좀 더 시간이 간결하게 풀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부등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즉 이제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1, S2, S3의 값은 각각 이 n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어요. 1부터 3까지, 2부터 6까지, 마지막으로 3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그 값들에 대한 이제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내시면 된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무방은 하지만 우리 이때에 S의 n 값을 구해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이 즉슨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S1부터 S4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S1부터 S10까지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생각 확장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얘는 n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3n까지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등차수열의 합처럼 연결이 되죠? 따라서 2분의 4n 곱하기 저기에 해당하는 개수 3n에서 n까지 했으니까 2n 플러스 즉 2n, 2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내가 다 잘못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내가 이거 풀 때 머리가 좀 돌았나 보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죄송해요. 요 3번 68로 바꿔주세요. 제가 여기 계산 과정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68로 바꿔주십시오. 괜찮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확률 문제입니다. 지금 요것도 그냥 결국 집합의타를 쓴 건데 AN이 지금 S에 해당하는 거고요. S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AN, 즉 AN은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이런 건데 이것들이 모든 이거 곱셈을 해봤을 때 행렬이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그치?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저 행렬을 곱해서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의 1승은 아니까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 행렬의 곱셈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는 네. 거. 그러면 기억나는 지하가 한번 얘기해볼래? 왜 무서워? 0. 네. 네. 여기 이렇게 곱하는 거지? 제가 0이요. 왜요? 0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가? 마이너스 1.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0. 0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누구랑 곱하는 거예요? 1. 0이요. 0이랑 밑에 거랑
옆에 거, 네. 왼쪽 거. 마이너스 1이랑 0. 0이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요. 마이너스 1이요. 힘률 곱셈 다시 공부하셔야겠어요. 네. 네. 마이너스. 아 이렇게 못해서. 그치. 혹시 다른 분들도 이 힘률 곱셈 방식 잘 기억나십니까? 근데 네. 위에 거랑 그럼 뒤에 거예요. 어디 몇 번째요? 위에 게랑 뒤에 거. 위에 거랑 뒤에 거? 네. 얘가 두 번째죠. 여기. 왜요? 행렬의 곱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경우는 가로줄로 나눠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경우는 세로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때 왼쪽 0이랑 오른쪽 1이랑 하는 거예요. 왼쪽 0이랑 오른쪽 1이랑 곱하고, 오른쪽 1이랑 아래쪽 0이랑 곱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더 하는 거예요. 그치.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네. 주영이 요거 기억나시니까요? 어차피 행렬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죠. 왜냐면 그때 되게 짧게 이야기하고 말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 되는데 행렬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 정도는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는 해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 해드렸어요. 뭔 K?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에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 내에 제일 많이 쓰는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쌤 이지아가 세미턴이래요.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근데 얘를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아마 행렬이 조금 기억나시는 분은 만약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1, 0, 0이거든. 계속 0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아니에요. 자, 이거 알겠어요. 기억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게요. 100이 어떤 정사각형 행렬에서 이렇게 대각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대각선에 해당하는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위 행렬, 즉 1001은 어떠한 2차 정사각 행렬을 여기다 곱해도 항상 그 행렬이 그대로 나와요. 마치 숫자로 치면 1과 똑같은 아이인 거예요. 1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그대로 곱한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행렬에서도 얘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면서 2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a의 세제곱은 a에다가 a의 제곱을 곱한 거잖아. 근데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치? 근데 아까 단위 행렬 제가 여기다가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을 곱해도 그 곱한 게 그대로 나온다면서.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그치? 그러니까 얘만 계산해 보면 그 다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A의 4승은요? A의 4승은 A의 3승에다가 A를 곱해도 되지만 A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을 또 곱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그냥 뭐야? 플러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A의 5승은 뭐가 나오겠어? A. 단위 행렬에다가 A 곱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A의 5승부터 A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개수가 그 다음부터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총 나오게 되는 경우가 A, A제곱, A세제곱, A제곱. 요 네 가지가 반복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 해서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왜? 집합에서는 중복된 거를 카운팅 안 한다. 그래서 그치? 그래서 4가지가 된다. 방정식 문제로 치자면은 그 x세제곱은 1인 근이 허분 중에 오메가가 있을 때 오메가 세제곱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메가가 3개씩 반복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눈빛으로 읽었어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집합 13579가 있고요. A라는 숫자에. 그 다음에 P에서 X1, X2, X3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거 문제가요.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여기서 그게 좀 조건이 빠져 있어요. x1하고 x2하고 x3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얘네들이 같아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치? 제가 그래서 이거 답지까지 봐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못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x1하고 x2하고 x3 여기 뒤에 있는 붙어있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의미는 뭐 되게 억치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에 x1, x2, x3가 A에 포함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원소를 중복해서 꺼내서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다라고 놓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문제 출제 의도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게 얘를 꼭 써주세요. 그러면 집합 P의 원소 중 41번째로 큰 원소는 10의 A, B,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지금 요 상태는요 되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분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10의 1승, 10의 제곱분의 1승, 10의 세제곱분의 1승이지. 네. 소수로 나타내면 얘가 몇 되는 거예요? 0. A. B, C. 아. 그치? 근데 잘 얘기했어요. 0. A, B, C라는 거야. 한마디로 소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 그치? 그러면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러면 언제가 제일 커요? A가 9일 때. 그러면 A가 9일 때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얘네들이 서로 다 달라야 돼요. 그럼 A가 9일 때에는 이제 남은 4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겠지. 그치? 네. 그래서 4, C, 2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선택하는 겁니까? 순서까지 배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C에다가 원래는 2팩을 곱해야 되겠지만 그게 4P랑 똑같은 겁니다. 그치? 순서까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1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A가 9일 때, 그러니까 앞에 소수 첫 번째 자리가 결정될 때 뒤에가 12가지씩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41이랑 최대한 가까워지는 순간은 A가 7일 때, A가 5일 때까지는 12가지가 12가지, 12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36가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는 무조건 뭐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B를 결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큰 거는 B가 9일 때죠? 네. 그치? B가 9일 때는요, 이제 C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개수를 세보면 C가 3가지가 나와요. 왜? 나온 숫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앞에 3, 9가 결정돼서 남은 숫자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3가지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나열해도 된다. 제일 큰 수는 3, 9, 7, 그리고 3, 9, 5, 그리고 3, 9, 1. 그러면 37, 38, 39. 얘가 39번째. 그러면 41번째까지는 이제 A가 3, B가 9일 수는 없으니까 B가 7, 그리고 C가 40, 41번째. 즉, 2번 더 봐야겠죠. 9는 안 되고, 5.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7 더하기 5에서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중복을 허용하면요. 999부터 세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값이. 이 보기 내의 값 숫자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합의 탈을 쓴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게 연습 문제 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6번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6번 해도 되나요? 네. 네. 6번
6번은 10부터 20까지 사이의 자연수이고요. 이 A, B, C, D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그때 집합 S를 A, B, C로 나타낼 때 나오는 S의 개수를 구하여라. 다시 말해 이 A, B, C, D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대소 비교가 10하고 20까지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서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 기준점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A, B, C, D의 대소 관계를 봤을 때 이 A 혹은 D가 될 수 있는 그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A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A는요, 일단 10보다 크면 돼요. 근데 이 A가 클 수 있는 최대값의 한계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B, C, D라는 숫자가 20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다시 말해, 얘가 19, 18, 17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16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D의 입장으로 풀 거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D의 입장으로 풀 거면은 D 같은 경우에는 20보다는 자유롭게 작아도 되지만 11, 12, 13 요걸 생각하면은 14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로 출발하든 얘로 출발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얘로 한번 볼게요. 자, 기준점을 잡는 얘기는 얘는 이제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다 나눠줘야 즉 다시 말해 A가 16일 때 몇 가지냐, A가 15일 때 몇 가지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6번이나 그런 걸로 풀 수 없어요? 네, 얘는 규칙이 뭐 굳이 그렇게 6번으로 뭐 만약에 6번으로 푼다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잡기가 힘들어서 얘네는 그냥 하나하나 푸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 때 생각보다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번거로워 보이지만 막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16인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얘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한 가지. 그렇지. 어떤 한 가지? 17, 18, 19. 한 가지밖에 안 되지. 근데 이 한 가지가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16 선택하면은 남은 수가 몇 개야? 3개야. 그 3가지 중에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순서대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배치 같은 개념인데요. 3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B, C도 그냥 내가 배치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한 가지는요 3C, 3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C냐 P냐 그것만 구별이 되면요 얘부터는 쉬워요. 15는 남은 숫자가 몇 개죠? 16, 17, 18, 4개. 19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15 이상의 숫자, 15보다 큰 숫자를 뽑았어. 17, 18, 19 뽑았어. 그 뽑은 순서가 중요해요? 어쩌면 그냥 17, 19, 18로 뽑아도 그것도 한 가지 배치일 거란 말이야. 왜? 17, 19, 18 뽑은 다음에 아 이거 19가 더 크네? 이렇게 배치해놔야지. 그리고 그게 똑같은 한 가지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뽑았을 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뽑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C로 가는 거예요.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요거는 숙제하면서 계산해봐요. 다. 왜? 뭐해? 절적 끼고 마시니까.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7번까지 와보실 겁니다. 안 힘들어졌어요. 비율이 막 나요. 7번 진짜 간결했거든요. 8번에서는요, 나 진짜 재밌는 얘기할 거야. 8번에서. 아 거짓말. 진짜요. 선생님
분들은 재밌는데 저희한테는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무슨 얘긴데요? 복수 표면이. 제가 하지 않았던 복수 표면 이야기를 물론 그때 제가 간결하게 짧게 한번 해주긴 했는데 저 이전에 선생님한테 복수 표면에 대한 이야기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는 아니고. 아 했어요. 아마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 둘 나갔다 오라고 해서 못 들었어요. 아 맞아요. 아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나요? 아니 그 하지 말고 선생님이 쌤 오기 전에. 이준 선생님 나갔더라고요 또. 네 왜? 몰라요. 민재 쌤. 그러니까 선생님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아니 민재 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 이따 안 한다고 그냥 나가놓으라 했어요. 별로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랑은 맞지 않으시군요. 7번 문제 보시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 부분 집합을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해서 a에는요. 루트 n 이하의 홀수 개수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요. 어떤 식으로 해보면 되냐면은 지금 마침 A25지. 그래서 A25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해봤는데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 숫자나 막 넣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규칙이 뭐지? 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럼 A25를 먼저 구해보면은 이 A25는 뭐밖에 안 되냐면요. 1, 3, 5예요. 왜 1, 3, 5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n에다가 25 넣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n에다가 25를 넣는다는 얘기는 루트 25고 얘 값이 5가 되죠. 5 이하의 홀수의 개수 구하는 거라. 그럼 만약에 AK라고 해볼게요. AK는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루트 K 이하의 홀수 개수예요. 다시 말해 여기 루트 25에서 루트가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홀수 개수 구했지. 그치 주영아? 그치? 그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루트 K가 자연수로 그러니까 대략 정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수까지 가는지 생각하는 문제라고. 우리 중간고사 때 무리수 때 그런 느낌 많이 문제 풀어봤잖아. 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안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 이제 AN이라고 한다면 루트 N이 이제 얘를 루트를 벗기게 됐을 때 이 135를 포함하는 그러한 숫자까지 가느냐. 다시 말해서 이 루트 n이 5점 몇몇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홀수 개수잖아. 그러면은 얘가 6점 몇몇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7 됩니까? 루트 n이 7인 거 돼요?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홀수가 1, 3, 5, 7까지 포함되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는 루트 n은 49보다 루트 n입니다. 루트 n은 7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따라서 n은 49보다는 무조건 작은 자연수다. 그럼 최대값 뭐야? 40? 48. 그렇지. 그냥 의미 찾기입니다. 네. 끝.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거 몇 개?